안녕하세요. 혹시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말 아시나요? 자식을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빗대어 하는 말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들이 잘 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질문의 대답과도 같은 사연글을 들려드릴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에 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경력자였어요. 대화를 해보니 서로가 맞는 면이 많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연애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저희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모 때문이었죠. 시댁은 잘 사는 편으로 시부는 사람 좋은 인상에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성미가 괴팍하고 사람을 들들 볶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타입이었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딜 가서 의사 아들의 회계사 딸, 교수 사위 뒀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자식들 그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지 알겠지? 처음 저를 봤을 때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자식을 번듯이 키워낸 시모의 자부심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직업도 좋고. 전 이 사람 아니고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직업도 좋은 여자들보다 나는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해줄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해. 동네에서 장사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 자식 말고 내가 그 정도 원하는 게 욕심인 거니? 아들이 의사고 내 딸이 회계사인데 사람들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네가 지금은 이렇게 콩깍지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하겠지만 살아봐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을 거다.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집안이 우리랑 급이 안 맞아. 결혼 승낙을 맡으러 간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맡으러 오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긴 제 몫의 7천만 원 중에 이미 5천만 원을 남편이 개원하는 데 빌려줬거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음식점 하시지만 저는 수도권의 큰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해요. 연봉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번에 개원 준비할 때 제가 돈 빌려줬거든요. 헤어지면 지금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개원 미뤄야 할걸요? 개원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대기업 연봉에 개원 자금까지 빌려줬다는 말이 시모의 마음을 간신히 돌려놓긴 했어요. 그때 시모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정도면 최소한의 도움은 되겠구나 싶은 표정. 기분이 개떡 같았지만 남편과 시부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무척 바쁘게 지냈어요. 내조를 원하는 시모를 생각하며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남편의 건강과 식사에 신경을 썼죠. 그렇지만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져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출근을 해야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요. 애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잘 알 거예요. 애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육아휴직 후 오랜만에 출근한 상황이라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한 번은 시부에게, 한 번은 시모에게요. 두 분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따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 왔다는 말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생일에 남편이 양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더 컸죠. 사돈은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동생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첫 해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마 밖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러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 시모가 밥 잘 먹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도 마음이 영 불편하겠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고생한다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딸은 시댁 어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쭉정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쭉정이를 다른 집에다 팔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한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시모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죠. 친정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데다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있다가 너무 놀라 시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매일 전화하고 한 번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이따위로 지을 바에야 아예 자식을 안 낳는 게 좋지. 어머님, 그게 불만이시면 저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꼭 제 생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겠어요. 그럼 언제 말하니? 네 잘못을 너희 어머니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럼 네가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제대로 못한 건 너야. 그리고 너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시모는 자기 말이 틀림이 없다며 대놓고 저를 저격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저도 시모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시모도 그리 결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매일 연락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매번 할머님한테 전화드리면 할머님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시죠? 며느리가 면회 한 번, 전화 한 번을 안 한다고 신세 한탄만 하세요.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라는 걸 가르치신다고요? 제가 시조모를 들먹이자 그제야 시모 입이 뚝 멈추더군요. 시모와 시조모는 사이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 때문에 연락도 시부가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 중요한 걸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보다야 훨 낫죠.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니까요. 1년 365일 연락은 아버님한테만 맡겨놓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금 너 나 가르치는 거니? 나는 지금 너랑 나 사이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왜 갑자기 할머니를 끌고 와? 할머니 끌고 오면 네가 이길 줄 알아? 결국 분위기가 과열되자 시부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바쁜 거 다 알잖아. 남편 내조하느라 애 혼자 보느라 일까지 하면서 돈까지 벌어주느라 그런 며느리 몸 상한 곳 없나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전화를 안 했다고 이 난리를 피워? 마음을 좀 곱게 써. 쓸데없는 보석들한테만 관심 쏟지 말고 며느리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관심 좀 주라는 말이야. 그리고 전화통화는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주고받을 거면 굳이 왜 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큰 소리예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시부였지만 시모에게만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하더군요.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자리는 어정쩡하게 파했죠. 친정엄마는 기분이 확 상해서 울면서 집에 가셨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쭉정이로 만들어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걸어온 싸움은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동생은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꽤 큰 로펌에 취직하게 됐고요. 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승진하게 됐거든요. 직급이 높아져 연봉에도 좋은 일이 생겼죠. 딱히 시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동생이 대형 로펌에 취직한 다음 달에 남편 시모와 함께 남편의 외삼촌들, 즉 외가 식구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때도 시모와 제 사이는 냉랭했죠. 그런데 외숙부가 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의가 상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었다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보, 처남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들뜬 얼굴로 제게 묻는 남편을 보다가 제가 시모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시모가 아주 도도하고 당연한 얼굴로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해보거라.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 내 인맥이면 해결 못할 게 없지. 저는 어이가 없었죠. 쭉정이라며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다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호언장담하며 소개를 해달라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서 저도 말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저희 동생한테 시험도 한 번에 합격 못한 쭉정이라고 욕한 거 동생이 다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해도 동생이 안 들어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어머님도 쭉정이한테 부탁하는 거 무섭지도 않으세요? 저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니 변호사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저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수치스러움으로 확 일그러졌어요. 너 내가 저번에 그런 말 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쳤니?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입이 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쭉정이라서 그런가 보죠. 어차피 어머님이 지은 농사도 아닌데 어머님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아들, 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하긴 저한테 나쁜 소리 할 때는 저희 집에 도움 구하게 될 줄 몰랐겠죠? 이쯤 되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제 동생도 도움을 줬을 텐데. 저희 어머니 그날 울면서 집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마음에 맺힌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볼살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저를 째려보더군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이 집안 어른들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시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 정말 사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이 오빠가 얘기하지 않더냐? 사람이 인심이 없고 성미가 괴팍하면 행동 거지. 말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너 언젠간 네가 한 행동 고스란히 돌려받을 때가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어휴, 동네 창피해서 원. 오빠, 오빠는 누구 편이야? 아니, 급이 맞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급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대볼 수 있는 집안이기나 해.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애보다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 거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며느리 꼴랑 대기업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아무나 다 다녀.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있다고? 대기업을 누가 아무나 다녀? 너 진짜 그 콧대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애들 일이고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너도 마음 놓고 후덕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아우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요. 너희들 볼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시모가 영 그 자리에 있기 불편했는지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시모가 더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헤어지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거든요. 시부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남편이 무조건 책임지고 하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친정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시모를 말려줄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 못하는 남편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외가 가족들 앞에서 못된 시어머니로 찍힌 시모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했죠. 이렇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딱히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저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시모와 다시 연락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죠. 저희 결혼 6년 차에 시모가 시부의 내연녀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사실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부는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독 시모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짜증내는 면이 있었거든요.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모의 행동이 사람 좋고 둥글게 사는 시부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는 일이 잦았던 거죠. 솔직히 며느리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시모에게 당해본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시부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던 걸 시모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는 심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시모가 자주 연락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시모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가 시모에게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한 거였어요. 바로 그 동창의 생일날 고급 호텔의 비싼 명품 주얼리까지 애인에게 선물 받았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저희 시모는 딱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농사를 잘 지은 자기 자식들과 반짝거리는 주얼리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 반짝이라는 것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사모으기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시부가 몇 번이나 사치와 낭비를 줄이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부의 카드로 열심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이 애인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걸 들으니 어지간히 속이 쓰렸나 봐요. 그 동창분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돈 많은 남자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할 수밖에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동창의 애인을 찾아 나섰던 시모의 눈에 동창과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발견한 거죠. 개인적으로 시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참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뇌구조는 저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얘, 네 아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창이랑.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다가 살면서 나한테는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던 인간이 그년한테는 비싼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 팔찌 세트를 선물했대. 내가 기가 막혀서 줄 거면 지 마누라를 줘야지 왜 그딴 년한테 주느냐고. 나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들, 네가 나 좀 도와. 네가 그 여자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선물해줘. 나 곧 생일이잖니. 그 여자가 간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로.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반대를 하며 나섰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폈으면 아버님하고 단판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연녀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아들을 들들 볶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내연녀를 찾아가시든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돈은 아버님이 쓰신 돈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난다고 아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쓰시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 개원하고 요즘 환자도 많이 없는데.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내가 자식을 왜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넌 내가 그 동창년이랑 네 시아버지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비루하게?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년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남편이 주든 아들이 주든 누가 주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년보다 돋보이면 될 일인데. 시모가 우기고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야 월급쟁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의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것도 서비스업이란 말이죠.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법인데 지금 남편 병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나 좀 봐. 설마 어머님 말씀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어? 그럼. 설마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춰드려? 그냥 조금 달래드리면 될 거야. 그 큰 돈이 어디서 내가 그걸 해줘? 그렇지? 어머님 상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돈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아들 돈이잖아. 대신 당신이 나중에 어머니 달래드리고 아버님이랑 얘기 한번 해봐. 집안 이렇게 난리가 나서야 되겠어? 어떻게든 안정시켜야지. 아버님이 잘못하셨지만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서 모르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시모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의 말을 건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시모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엄청나게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활짝 웃고 있는 시모가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신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카톡에 올라온 사진 봤어? 그거 뭐야? 혹시 당신이 해드린 거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매달리잖아. 그래서 내가 해드렸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이랑 같이 모은 돈 있잖아. 야, 그게 어떻게 같이 모은 돈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 유산 남은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써? 벌써 쓴 걸 어떡해? 그리고 넌 우리 엄마한테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배신당해서 힘든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이게 어디 헛소리야? 돈 쓰고 싶으면 네 돈을 써야지. 그리고 막말로 아버님이 바람 피워서 힘드신 거야? 아니잖아. 아버지 내연녀가 비싼 거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지. 하긴 누가 뭐 때문에 화내든 내 알 바 아니지. 돈 다시 돌려놔. 안 돌려주면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한 달 내로 통장 잔고 원상복구 해놔.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뺀 건지 알고 나서부터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심각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 지문으로 제 폰 열고 들어가서 이체시켰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체 내역 문자로 날아온 거는 다 삭제시키는 치밀함까지. 부부 사이라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제게 사과 한 번 안 하던 남편놈이 시모와 함께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부엌으로 슬쩍 데리고 가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2천만 원 못 갚겠다는 이야기 할 거면 나가. 그게 아니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무슨 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말고 또 빌려달라고?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을 좀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어머님한테 카드는 왜 줬어? 아버지가 카드 끊는 바람에 내 거 줬지.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미쳤어? 꽥 소리 지르는 통에 시모가 부엌 쪽으로 오더군요. 여태껏 시모 얼굴이 좋았던 적은 없지만 그날은 정말 뺨이라도 갈기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냐니?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 그리고 너는 돈도 잘 번다는 애가 이 정도로 돈도 못 갚아줘? 언제는 나더러 대단한 인재인 것처럼 말하더니 너도 별 볼 일 없는 애였네. 어머님, 지금 이 사람이 갖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으세요? 저번에 호텔이랑 장신구들 산 돈도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희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2천만 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줘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라도 하게? 차라리 잘 됐네. 그래, 응? 네가 감히 의사 남편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 우리 아들이 너 불쌍하게 생각해서 만나준 거야. 그런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쩌지? 지가 대기업 다닌다고 아주 시어머니를 물로 보나 본데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시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남편 놈은 멀뚱멀뚱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만 있더군요. 결국 열받은 제가 남편에게 화냈어요. 이게 당신 뜻이야? 어머님 앞세워서 돈 1,000만 원 나한테 빌려가겠다는 게 당신 생각이냐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지문으로 몰래 돈 꺼내간 것도 그렇고 내 돈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혹시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됐네. 당신이 하는 행동들 이제 이해하기조차 싫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별일도 아닌 걸로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네가 한 짓을 보고 말해. 그리고 네 엄마가 쓴 돈 정도는 네가 알아서 갚아. 마누라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니? 두고 봐라. 누가 더 손해인지. 네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주제를 알아. 너 같은 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는 동안 마누라 재산 몰래 빼돌린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있겠어요? 그런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하거든요. 저도 마누라 돈 빼돌리는 남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부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편에게 결혼 전에 빌려준 개원자금 5천만 원과 시모 생일에 몰래 쓴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무례하게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돈 그렇게 쓴 거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에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배신당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심을 덜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자기 합리화하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당신한테 빌고 있잖아. 나 정말로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혼 소송 없던 걸로 하고 2천만 원도 천천히 갚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왜? 나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당신은 나랑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 자는 동안 남의 재산 빼돌릴 생각을 했어? 당신이 한 짓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 찾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 생각해봐, 응?
저는 절대로 이혼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보다도 시모 때문에요. 시모가 시부와 싸우고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고요. 제 이혼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시모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생각을 왜 해? 내가 다시 생각하면 지금 그 집 들어가서 시모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시모 통장 노릇은 둘째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여보, 나 진짜 안 좋은 상황이야. 병원은 계속 적자고. 어머니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당신한테 7천만 원에 우리 사는 집까지 나누고 하면 정말 남는 거 단 하나도 없다고. 돈이 왜 없어? 당신 진짜 웃기네. 집에 얼마 전에 가득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반문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줬어요. 시모를 엿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 당신 어머님이 가득 모아놓은 주얼리들 있잖아. 그거 다 팔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훌쩍 넘어. 몰랐구나? 제 말에 남편 눈 눈빛이 반짝 빛나더군요. 돈 없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주면 되잖아. 어차피 돈 쓴 건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이 갚아야 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얌전히 주시려나 모르겠네. 친아들 마냥 아끼고 있으니.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시모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를 흘렸죠. 역시나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며칠 뒤 제 뒤통수 치고 가져간 2천만 원을 바로 마련해서 통장으로 넣어주더군요.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큰 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 이해력은 나쁘지 않아서. 일단 2천만 원은 해결됐고 나머지 5천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이혼 전에 잡다한 거 싹 정리하고 싶으니까. 걱정 마. 돈 없으면 어머니 목걸이 몇 개 더 팔면 돼.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살 때보다 더 많이 받아.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곧 부모님 이혼하실 것 같거든. 그때 어머니가 받은 것들로 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방법 알려줘서 고마워. 돈이 생기니 이혼 다시 생각하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 물건 팔아서 돈 마련한 주제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굴고 있으니 어찌나 웃긴지. 속으로 비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죠. 역시 돈이 아쉬워서 나 잡으려고 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에 남편놈 얼굴이 더 꼴 보기 싫은 거 있죠? 돈 이야기 끝났으니 서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로 제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목걸이 갖다 팔라고 시켰어? 내가 모아놓은 것들, 그것들이 어떤 건데? 내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당장 다시 돌려내. 당장 내 앞에 내 물건들 되돌려 놓으라고. 이보세요, 아줌마. 저는 당신 아들한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 마련할 방법 없어서 전전긍긍하길래 방법 좀 알려준 것 뿐이라고요. 막말로 내가 그거 가져가서 팔았어요? 나 그 더럽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물건들 꼴도 보기 싫고 만지기는 더더욱 싫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 당신 생각했으면 안 팔았겠지. 근데 막상 돈 필요하니 떡하니 팔아다가 돈 마련한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하셔야지. 어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난리야? 너 이 어린 년이 나한테 지금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대한민국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멀쩡한 얼굴로 직장에 못 다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잘해보세요. 그럼 나도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를 가만한도? 나 막말로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 그런 갑질 하고 싶으면 당신 자식들한테나 해.
그리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엄마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장신구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아들이 됐을까? 하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다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데 다를 리가 있을까 싶네요.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자식 농사. 남 욕하면서 깎아내리기 전에 아줌마 집구석이나 잘 간수해요. 자는 동안 마누라 지문으로 몰래 돈이나 털어가는 도둑놈 새끼 길러낸 주제에 자식 농사는 무슨. 그 집 농사 다 망했네요. 마누라뿐만이 아니라 농부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제 말에 시모는 곧 넘어갈 것처럼 꺽꺽대며 숨을 크게 몰아쉬더군요. 너 이런 짓 하고도 내가 아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괴물처럼 괴성을 내지르는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콧방귀나 꼈죠. 그렇게 사자가 달린 직업 가진 자식 자랑하면서 우리 집더러 급이 많니 안 많니 헛소리 짓거리던 시모가 결국 그 자랑스러워하던 자식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으니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남의 돈으로 상대방에게 과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는 자기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놈 보세요. 코너에 몰리니 부모고 뭐고 못 알아보고 자식이 돼서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짓 저지르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편승해서 후회할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저야 돈 받았고 그 다음 5천만 원은 결혼 전에 써둔 차용증이 있으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남편도 돈 없으면 이번에도 시모 재산 팔거나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줄 것 같아서 걱정 안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났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게 됐고 이 이혼이 시모의 행동과 남편의 손버릇 때문이었으니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이혼이 확정된 시기에 시모도 시부와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 시모가 받을 재산 분할에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있더군요. 그거 결정돼서 나오면 저한테 5천만 원과 위자료 주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요. 부모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놈을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 그런데 희희낙낙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전 남편이 몇 달 뒤에 그늘이 한껏 드리워진 얼굴로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돈 조금만 더 늦게 마련해주면 안 될까? 지금 상황이 크게 좋지가 않아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돈 갚을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분명히 부모님 이혼하면 돈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돈을 못 갚겠다는 건데? 위자료는? 양육비는?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지.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 당연히 엄마한테 재산 분할돼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걸로 당연히 급한 내 사정부터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데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없어졌더라고. 상간녀 앞으로 아버지가 벌써 오래전에 옮겨놨던 거야. 게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카드로 사들인 주얼리 있지? 그거 귀금속들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고. 결국 엄마가 가진 귀금속들 때문에 도리어 재산 분할에서 엄마가 불리해지더라고. 그렇게 많이 사모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남은 거라고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일부 정도고 그거라도 남기려면 엄마가 가진 물건들 팔아서 아버지에게 도리어 돈을 더 줘야 할 판이야. 더 환장할 일은 아버지가 이혼 사유로 그 귀금속 사들이는데 든 돈과 엄마 낭비벽을 콕 집어 말하는 바람에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못 받게 됐다는 거야. 남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부모의 이혼이 시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부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시모의 낭비벽도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를 쥐어뜯으며 짜증을 삭이며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이혼 위자료와 부채를 해결하려고 시모를 이용하려고 한 놈이 시모가 받을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서 짜증을 내다니. 그래서 지금 당신 부모님 이혼이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돈을 못 갚겠다는 이야기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똑같네? 당신이 쓴 돈이야. 그럼 당신이 갚아야지. 그걸 어머니 재산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 보니 참 기도 안 차네. 어머니 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어머님도 이런 자식 두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기 곤란하겠네. 나 같으면 엄마 낭비벽부터 잡을 거야. 어차피 당신 어머님이랑 지낼 거 아니야? 두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어머님이 당신 사정 봐주는 줄 알아? 당신이 어머님 사정 안 봐주는 것처럼 어머님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 눈에는 이렇게 훤한데. 분명히 이혼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라면 전처한테 와서 애원을 할 게 아니라 너네 엄마 고삐부터 쪼아댈 거야. 분명히 그 내연녀한테 졌다고 생각하고 또 엄청난 사치 낭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자식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푹 숙이고 있던 얼굴을 번쩍 들더군요. 그 눈빛에 고인 불안함을 보니 본인도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가 생일에 고급 호텔에 비싼 주얼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들들 볶아서 2천만 원을 개어내게 만드는 엄마인데 이혼해서 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는지 그제야 전 남편은 제게 인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가더군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참 조져놨다는 거요. 그러고서는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보냈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마련해 봤더니 돈도 안 되고 적자만 나던 병원을 팔았더라고요. 동네 자그마한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원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던 남편이었는데 병원을 팔았다니 이제야 정신이 든 건가 싶기도 했죠. 개원이 포기하고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고삐를 꽉 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가 낭비를 하거나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걸 보면 시모 숨통을 제대로 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시모한테 안이 돌렸으면, 아니 시모한테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마누라랑 이혼하고 병원까지 팔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한 지 1년이 훌쩍 넘던 어느 날 전 시모가 저희 친정집에 왔다는 전화에 친정으로 급히 갔어요. 엄마를 붙들고 다짜고짜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게 해주지 않으면 아예 드러놓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니, 아줌마 아들을 왜 여기서 찾으세요?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남남된 지 오래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겠냐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 맞지? 그렇지? 전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벙찜과 동시에 웃음이 났어요. 그 웃음을 참으며 되물었죠. 그 사람이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고요? 몰래? 그래. 멀쩡한 가족 파탄 내고 자기 인생 이 꼴로 만든 게 다 내 탓이라며 나한테 지랄 연병을 떨고 갔어. 네가 그런 거잖아. 걔가 그런 얘기 꺼낸 거 보면 네가 중간에서 뭔가 한 게 틀림없어. 제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죠. 아줌마가 여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실 텐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남편한테 배신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늙음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소소한 행복이나 챙기며 사실 거였으면 생일 잔치하겠다고 2천만 원이나 쓰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 때문에 멀쩡한 아들 내외 이혼하도록 원인 제공하셨으면 얌전하게 사시던지. 뭐하러 나대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아줌마 집까지 팔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이야기를 했다고 쳐도 아들이 그렇게 효자고 어머니 위하는 자식이면
이야기 듣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내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했겠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아줌마 몰래 집 팔고 도망간 자식을 탓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애꿎은 저희 가족을 괴롭혀요? 이게 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전 시모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는 걸 저희 어머니가 말리며 전 시모를 강하게 떼어냈어요. 이 늙은이가 어디 와서 남의 귀한 딸한테 손을 대? 이제 우리는 그 짝이랑 영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쪽으로는 얼굴도 돌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 결혼하고 딸한테 그 수모를 주고도 딸 자식 마음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으면 자식놈이 엄마 버리고 도망을 가? 지도 보니까 제 어미가 사람답게 살 것처럼 안 보였으니 버렸겠지. 자식놈한테 빌부터 쓰잘데기 없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자식 등골 빨아쳐먹는 어미나 그런 어미 몰래 집 팔고 폐물 팔아서 도망가는 아들이나 아주 똑같은 것들이야. 우리 딸이 이혼한 건 하늘이 도우신 일이야. 그러니 여기까지 와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도망간 자식이나 열심히 찾아다녀 이 여편네야. 친정어머니는 그간 당했던 수모를 폭탄처럼 되돌려줬어요. 전 시모는 친정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입만 벙긋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렇게 내쫓으니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더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시모가 결국 전세금까지 다 아들에게 뺏기고 가지고 있던 폐물도 아들이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땡전 한 푼 없이 신우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시모를 곱게 볼 리는 없죠.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재산 찢어진 것도 화가 날 일인데 그나마 분할받은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한테 다 갖다 바쳤다면서 왜 자기한테는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냐고 말이죠. 시모가 신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마련해서 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돈 없고 백 없으니 구박을 하며 못 살게 구는 것이 참 자식들이 왜 저리 컸나 싶더군요. 솔직히 신우 이야기 듣는데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제 자식은 그런 인간들로 키우지는 말아야지 싶었어요. 자식 농사 잘했다며 자랑하던 시모는 결국 신우 집에서도 쫓겨나서 시모의 큰오라버니 집에서 겨우 몸만 의탁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은 제 이혼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들도 다 나아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리 좋은 생을 보내고 있지 않아서인지 말하는데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